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공마입니다. 707일이 어떤 숫자인지 아세요? 707 보인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네.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거주하는 평균 날짜가 707일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2년 조금 넘게 있다가 거의 다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예전에 우리가 집에서 돌아가시는 것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걸 물어보시던데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많이 계시는지 아냐고. 요양원, 요양병원. 너무 슬프다. 그래서 네. 평균적으로 2년 정도는 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거치고 돌아가신다. 이게 평균이란 얘기는 사실 확률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거의 그렇다고 보고요. 뭐 좀 오래 계시는 분도 있고 좀 적게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이제 현실입니다. 네.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게 좋거든요. 저희가 실버타운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과 요양원을 구분하지 못하셔가지고 네. 저희한테 욕도 엄청 하고 맞아요. 댓글로 젊어서 무슨 지금 실버타운을 들어가냐 막 이러시는데 그게 이제 요양원을 생각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두 가지를 한번 네. 비교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요양원 병원과 요양원을 구분을 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아무래도 한의사니까 제가 네. 요양병원을 맡아보겠습니다. 저는 요양원을 맡겠습니다. 네. 요양병원의 법적 근거는 의료법이고요. 요양원 노인복지법이죠. 실버타운도 노인복지법이죠. 맞습니다. 네. 재원은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과 거기에 이제 본인의 일부 부담이죠. 네. 요양원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부담을 하고 또 일부 자비 부담하고 섞여 있죠. 네. 요양병원의 목적은 치료입니다. 네, 요양원은 돌봄이죠. 네. 의사 선생님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서비스가 바로 치료이기 때문에 질병 치료를 한다든지 예방 관리를 하는 거고요. 네, 요양원은 돌봄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돌봐주는, 그래서 세면, 배설, 목욕 등 생체 활동을 도와주고 네. 세탁 이런 일상 가사를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자격은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아프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요. 뭐 나이라든지 무슨 등급 받을 필요도 없고. 요양원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1, 2급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 본인이나 의사가 판단에 따라서 입원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네, 요양원은 대부분 장기 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그리고 시설에서 인정한 3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개념 자체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입원 환자들한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요양원은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래서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의사가 필수입니다. 환자 40명당 1명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돼요. 네, 요양원은 의사가 없습니다. 네. 초탁이나 계약 의사들이 월 2회 방문 정도 이렇게 하고 있죠. 간호사도 의무사항이고요. 환자 6명당 1명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네, 요양원도 간호사는 의무입니다. 환자 수당 이런 건 없는 거죠. 네네. 네, 한 명만 기본으로 있으면 됩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병원당 1명이 의무입니다. 네, 요양원은 사회복지사는 100명당 1명이 의무입니다. 네, 양쪽 다 있어야 되네요. 네. 물리치료사의 경우도 여기는 치료 개념이기 때문에 100명당 1명이 의무적으로 있습니다. 네, 요양원도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간병인 또는 간병사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은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족이나 이런 분들도 계신 거군요. 주로 조선족 직원들이 많다고 봐야죠. 네, 네. 요양원은 요양보호사라고 명칭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 2.5명당 1명, 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곳은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거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이분들은 다 한국분이세요. 요양보호사는 외국인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자격증도 따야 되고. 네, 어렵죠. 식비의 경우도 확 달라집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입원해서 생활하셔야 되잖아요. 50%는 본인 부담이 하게 되고요. 50%는 건강보험으로 지원이 됩니다. 네, 요양원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네. 일식에 한 3,000원 정도. 아마 이 요양원이 금액이 좀 달라지는 것은 식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네, 그렇죠. 고급 요양원은 식비가 일식 3,000원이 아니라 조금 더 많죠. 네. 일식당 한 2,500원부터 해서 네. 어떤 곳은
5,000원까지. 네. 그럼 5,000원의 경우에 한 하루에 15,000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비용이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래도 너무 식비가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잘 못 드시나? 요양원 입소하신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식비를 올리면 부담돼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간병비의 경우에 요양병원은 보험이 일치 안 됩니다. 100% 본인 부담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되겠어요. 그렇죠. 치료비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포괄수가제이기 때문에 어느 병원이나 다 똑같거든요. 한 사람당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럼 병원에서 병원비가 차이 네. 나는 것은 이 간병비가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명당 간병인 한 명을 쓰느냐에 따라서 병원의 질이 거의 이걸로 판가름이 나겠네요. 그렇죠. 병원비 싸다고 좋은 곳이 절대 아니죠. 간병비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네. 요양원 같은 경우는 요양 비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거의 다 부담이 되고 본인 부담은 20% 정도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 이 부분 같은데 한 달 비용입니다. 입원료와 식대 다 합쳐서 한 6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되고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재활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좀 추가되니까 네. 120까지 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한 6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간병비가 하루당 뭐 2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12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담이 크겠어요. 이 정도 되면. 네. 요양원 같은 경우는 보통 38만 원에서 46만 원 정도, 시설급여 20% 정도인데요. 그때가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합하면 한 7, 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한 60만 원에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럼 간병인이 없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너무 상상만 해도 딱 냄새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문제가 되는 곳들이 바로 이런 네. 곳들입니다. 간병인이 없는 곳들이죠. 우리나라는 왜 이런 게 보험으로 책정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재정 때문이겠죠. 이 대충 흐름을 보니까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의 차이는 이제 확실하게 알겠고요. 이제 느낌이 요양병원에 오래 계실 경우에 뭐 누가 지불하든 자녀가 지불하든 본인이 지불하든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겠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번 저희가 설명드리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요양원은 거의 고정화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거의 한 70에서 80만 원 네. 정도. 이건 장기 요양보험에서 재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벗어나지 않고 네.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곳은 병원비만 딱 내는 곳도 있고요. 간병인 없는 곳. 간병인 없는 곳. 네. 정상적인 곳이다 하면 우리 부모님이 거기서 생활하시는데 간병인이 없이 생활하신다는 건 거의 뭐 방치된 방치된 마찬가지죠. 거죠. 네. 학대라고 봐야죠. 그런 그러니까요.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간병비를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한 달에 150 정도는 내는 것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정도 모시려고 하더라도 150 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직장생활 해봐야 평균 한 300, 네. 300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 정도 받는데 그러면 절반을 지금 내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는 않죠. 그래서 본인의 노후를 본인이 준비를 미리 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걸 떠넘기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자녀들도 힘든데. 네, 자녀들도 살기 힘들고 그래서 요즘 뭐 결혼도 안 하는데 이런 걸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좀 알겠어요. 알겠고 참 걱정도 많이 되는데 이걸 어르신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비교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금액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요양병원에 도대체 왜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 요양원도 그 금액이 나오는데 더 좋은 곳은 없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략은 알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요양병원은 대략 얼마고 그 금액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 자세한 것들을 다음 영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네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노후에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계속해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죠? 실버타운과는 당연히 구분되는 것도 뭐 그건 당연하고요. 공부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희와 함께 차근히 공부해 나가셔서 좀 더 지혜롭게 그런 노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영상 기다리시면서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